안녕하십니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을 라오케아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보건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 인프라 하니까 좀 멋진 말인데 병원, 우리가 아팠을 때 얼만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알아보나 마나 예상하셨겠지만 라오스의 보건 수준은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그래도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의 보건 인프라는 최근 몇 년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국가의 보건 시스템은 주로 공공 부문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 부문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자, 먼저 국립병원이나 또 공공의료시설 한번 알아볼게요. 라오스에는 여러 국립병원과 공공의료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마오소트 병원, 비엔티엔에 있는 국립병원이다. 그 다음에 미타파 병원 역시 비엔티엔에 있고, 세타티라 병원 역시 비엔티엔에 있고, 다 종합병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 주마다 주립병원이 있고,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병원은요 아직 그 발전 초기 단계에 있고, 주요 도시를 이제 중심으로 몇몇 사립병원과 클리닉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러한 시설들은 외국인이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비용이 비교적 높고 비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농촌 지역과 소규모 마을에서는요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예방접종, 건강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서비스 질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력 부족한 거, 의사, 간호사,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역시 돈하고 관련됐습니다.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화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현대적이지도 않고 의료 장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이나 치료에 제약이 많다는 거죠. 역시 돈, 국가 예산의 제한으로 해서 보건 부분의 투자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병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 비엔텐에도 103병원 하죠. 군 병원이 있습니다.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9병원은요 군인들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합니다. 자, 이러한 군 병원은요 이 부족한 병원이 부족하잖아요.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 일반인들한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라오스. 그래서 제가 은퇴 생활을 라오스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의료. 아프면 답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은퇴 생활 하는데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스 종합병원에는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역시 여러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어서 뭐 수술 같은 거는 몇 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가능한 진료 과목이 뭐 있는가 보면요. 외과, 일반 외과, 뭐 다양한 수술을 하죠. 외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소아외과, 정형외과, 그다음에 신경외과 정도. 그러면 수술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신경과, 그러니까 약물 같은 거로만 하고 수술은 안 됩니다. 비수술 치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과도 마찬가지고 약물 치료, 비수술 치료밖에 제공이 안 된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약물 치료로 하기는 하는데 정신의학과 여기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피부과, 피부 질환에 대해서 수술이 안 되고 약물 제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많은 게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 그리고 피부 클리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엔티엔에 이런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병원과 클리닉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오스 의사들도 한국에 와서 선진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뭐 계명대학교 같은 데 가서 성형외과, 정형외과 뭐 이런 거 연수를 받는 사례들도 있다는 거죠. 라오스 의료진이 이제 나중에 전문성도 좀 향상이 되고 의료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거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는 거, 돈이 없는 거, 그리고 병원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이 수도 비엔텐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제 그때 740만 명 정도 되는데 65세 인구가 4.4%입니다. 그래서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의료 서비스를 많이 필요한 노년층의 인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다행일 수도 있는데 향후 이제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25년까지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9차 5개년 보건 분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건강을 보호받고 또 증진하는 것을 목표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가 25년인데 얼만큼 발전된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역시 라오스는 항상 빠지지 않는 해결책은 국제협력이에요.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자 보건 사업, 라오스의 아동 및 모성 사망 감소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바우처 사업은 라오스 국가건강보험에 편입되어서 공적 개발 논조 사업이 국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여기도 많이 수출이랍니까 지원입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 인프라도 확충이 돼야 되겠죠. 수도 비엔티엔에 라오스 최초의 국립대학병원이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UHS 라오스 국립대학병원 하여튼 추진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도 향상이 될 거고 전문 의료 인력도 양성이 될 거고 보건의료 환경이 개선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짓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저와 같이 여기서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항상 불안한 부분들이 역시 의료입니다. 만약에 내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내가 당장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라오스 의사들한테 이 수술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냐 1번 공항, 2번 여기에 있는 한국병원, 3번 라오스 병원. 어디를 가야 되냐면 공항 가야죠. 공항을 가서 얼른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수술이든 할 수 있다. 라오스는 아무래도 내가 마취가 돼서 나를 수술한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고 실제로 그런 수술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근에 태국의 방콕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문화된 병원들은 보면 대부분 라오스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고 태국이나 베트남 출신 의사들이 많더라.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성형외과나 이런 것들도 태국이나 베트남 출신의 의사들이 많이 운영을 한다. 이런 것도 제가 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라오스 의료 서비스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럼 여행을 오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항상 조심. 그리고 아프면 어떻게 되냐? 얼른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한국에서 받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라오스의 보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